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지난달 말 시작된 인천 붉은 수돗물의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가 수돗물 공급 방향을 바꾸면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때문에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공급된 건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물의 속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속도 조절 주장을 했습니다. 2년 새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다 보니 경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경우에는 또 유속이 너무 느려져서 이끼가 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2019년 6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7살 난 유치원 다니는 제 아들이요. 잘 부르는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의 가수가 또 이번에 마약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가 엄마로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떠오르는 것 이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오늘 이 관련된 이야기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을 했다 노래 아시죠? 알죠. 근데 그 노래가요.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들생이 떼창을 불러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네. 태권도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시장 보러 가도 그렇고 한 명이 부르면 모르는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부르던 학교 금지송이었어요. 초딩 금지송. 그게 아이들한테 매력 있는 포인트가 있나 봐요. 그 노래가. 그게 박자하고 멜로디가 단순해서 네.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요 못지않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그 그룹의 가수가 또 이런 범죄에 휘말려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의 YG가 약국의 약자라는 루머가 있다면서요. 전 처음 들었는데. 그런 루머가 있고 당초에 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양군의 회사다 해서 네. 처음에 세운 거죠. 양군이라는 표현은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과거에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에 양군으로 불렸던 그 애칭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약국의 약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 이제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네. 2011년에는 빅뱅의 멤버 G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여기 2NE1 멤버였던 박봄 씨가 4년 전이었던 2010년에 마약류로 지정된 약을 그 국제 특송우편으로 받았다가 이게 검찰이 이 사실을 인지했는데 입건 유예가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검찰에서 봐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17년에는 빅뱅의 탑도 또한 그 대마초 흡연 관련 문제가 있었고요. 네. 올해 초에는 프로듀서 쿠 씨가 또 관련한 문제로 그 역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YG는 왜 이렇게 약물 관련 사고가 많은가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버닝썬 관련해서 기자님하고 말씀 나눌 때 이제 기자님의 개인 의견과 경험에 의한 분석이긴 하지만 각 아이돌 키우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스타일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 그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이렇게 수긍이 갔거든요. 네. 한 번 더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길게 연예인들과 길게 취재한 경험은 아닙니다만 과거 문화부에 있을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YG는 그 3사 중에서 그 어느 곳보다 패밀리십이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되짚어 본다고 하면 그 YG의 유명한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YG 패밀리. 네. YG는 정말 패밀리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적인 기획사로 커 나가고 있지만 과거에 로드 매니저부터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좀 키워주고 대접해주고 주요 보직에 앉혀주고 이런 분위기가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예상을 해보건대 그 소속 가수들의 어떤 흠결이 있었을 때 이쪽은 덮어주고 무마하고 그런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JY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엄격해서 규칙을 뭐 몇 회 이상 어기면 연습생 신분을 박탈한다 등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JYP는 애초부터 그 연예인들하고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던 그런 회사고 SM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딱 뽑아서 키우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네. JYP는 마치 무슨 아이돌 학과에 보내듯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아이돌로 키우는 그런 쪽이었고 SM은 누가 봐도 연예인 같지만 아직 끼는 좀 부족한 친구들을 모아서 발굴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팀을 같이 띄우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속사에 소속돼 있는 가수들이 한 명쯤은 꼭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대처 아까 JYP 대처는 얘기해 주셨고 아주 엄격하고 몇 번 경고를 해서 안 들으면 내보내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네. SM 같은 경우는 어때요? SM은 애초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쪽으로 뽑혀가기 좀 어려운 체제예요. 뭐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요계나 아니면 연예계 전반에서 굉장히 끼가 있고 눈에 띄는 분들인데도 제가 예전에 SM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SM이 원하는 취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 고급스럽고 하지만 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가다듬으면 원석이 보석이 되겠다 이런 쪽을 좀 선호하는 느낌이 있고요. SM의 경우에는 가장 그 3사 중에서는 회사와 같은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기는 합니다. 해서 뭐 소위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았었던 유학파랄지 네. 아니면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이쪽에 어떤 시스템 경영 이런 걸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SM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하는 게 박연미 기자님 얘기인 줄 알고 순간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시죠? 아유, 제가 어디서 그런 망발을 네. 아니 사무직이나 뭐 경영 쪽으로.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면 SM이나 JYP는 좀 시스템을 갖추고 회사 자체 내에서 키우고 또 위기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YG 같은 경우에는 의리, 패밀리십 이런 것들로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아마 있을 텐데 그렇겠죠. 그래서 언론과의 관계도 YG는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과거에도 보면 주요 연예인들의 그 컴백 무대 혹은 데뷔 무대를 항상 특정한 곳과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 언론사와 아주 그 중마고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의리의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뭐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유착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러다 그 보면. 경계가 이제 아슬아슬한 거죠. 그게 아마도 제가 좀 더 논의를 확장해 보면 검경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여기에서 이게 지나치게 선을 넘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짜 이거는 뭐 파면 팔수록 지금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까지 본 기사에는 양현석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YG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의혹이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클럽 버닝썬 관련해서 일단 그 안에서 성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사용하면 안 되는 마약 성분의 그 일종의 마약들이 사용이 됐다. 네. 그리고 성접대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 가수 승리 이외에도 YG가 일부 연루된 의혹이 있다. 여기까지였고 네. 그 과정에서도 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양현석 전 그 대표 프로듀서가 YG에 대한 주요 투자자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의혹은 그
그룹 아이콘의 리더인 BI가 2016년 4월에 평소 알고 지냈던 가수 지망생 한서희에게 내가 LSD라고 하는 신종 마약을 좀 원한다. 네. 이걸 좀 구해달라고 했던 그 카톡이. 메시지가 네. 공개가 되면서 이때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역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양 대표는 처벌을 받죠.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근데 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날까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버닝썬 보도가 그렇죠. 나오고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국민적 관심이 아주 고조됐을 때는 당장 그 일벌백계한다. 마치 포청천이라도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올해 연초에 불거진 의혹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쭉정이들 그리고 본질과 무관한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었던 일종의 네. 어떤 그 해서는 안 돼 행동과 말에 관한 것들. 그래서 연예계에서는 피바람이 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그 윤모 총경 등에 대한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우리 가게나 식당이 뭐 잘못하면 영업정지 같은 거 하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잘못하면 영업정지 같은 거 받아요? 이건 근데 또 개인의 일탈이나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회사 차원의 문제가 드러나면 벌금을 내든 관련자가 뭐 처벌을 받든 하겠지만 회사의 영업정지라는 건 말하자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건데 네. 이거는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소속 연예인들이 M1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긴 좀 어려울 거고요. 일단 의혹을 밝혀내는 게 급선무인데 글쎄요. BI도 그렇고 지난번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이게 그 경찰들이 명확하게 밝힐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전에 저희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면허 취소냐 영업 정지냐 했을 때 가장 판단하는 사람들이 망설였던 게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직원들이 뛰쳐나가서 영업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를 막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진에어의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너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그 소속 가수들이 혹시나 YG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뭐 피해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애매해요. 지금 만약에 주주들이라면 양 대표의 어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당신의 배임 혹은 당신이 오너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가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소송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1월하고 지금하고 주가를 비교해 보면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1조 원을 왔다 갔다 하던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그건 가능할 텐데 소속 연예인이 당신이 추문에 휩싸여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입증 않고요. 문제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내가 섭외가 됐다. 대학 축제에. 그런데 YG 가수라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은 입증이 가능하겠으나 그러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마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YG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가수들 지금 다른 소속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계약이 어떻게 해요? 있죠. 이거는 그래서 계약서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냐면 2009년에 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는 무효라고 해서 공정위가 표준 계약서를 만든 게 있어요. 네. JYP부터 그걸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계약서에 따르고 있기는 한데 규정들이 대개는 연예인의 일탈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회사가 뭘 잘못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연예기획사의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이런 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일 뿐더러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 일탈로 회사에 문제를 끼치는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연예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BI의 경우, 네. 아이콘 리더 BI의 경우에는 계약도 해지를 한다고 했고 팀에서 내보낸다는 조치를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내보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만약에 양 대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무마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네. 그럼 이거는 회사 측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혹이 밝혀졌다고 한들 연예인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만약에 이제 계약 관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상사중재원을 가거나 아니면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중재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일단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기자님 네. 말씀하시는 게 다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게 힘들다. 그 산업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죠. 10개 팔다가 하나를 팔게 됐다 이러면 사실 명확하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사 회장의 갑질 때문에 닭이 50마리 팔리던 게 10마리밖에 안 팔린다. 이걸 매출로 매일매일 규명할 그게 수가 되죠. 있잖아요. 뭐 최근 1년간의 전표라든지. 그런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추문에 휩싸여서 내 인기가 떨어졌다. 이 관계를 사실은 입증하기 좀 어렵고요. 요즘에 보면 이하이 씨의 팬들이랄지 악동 뮤지션의 팬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그 회사에서 나와라. 탈 YG 대열에 들어서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하이 씨는 2023년 악동 뮤지션은 2021년까지 아직까지 계약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이 계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가맹점주들의 문제, 프랜차이저 점주들의 문제 이런 거 다룰 때 본사와 프랜차이저는 우리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YG와 소속돼 있는 가수들은 좀 팬들이 별개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여론이라는 것이 그 축제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비토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통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행위를 한 당신의 회사가 부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 그 문제가 있네요. 이런 진짜. 정서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G 소속 가수를 초청을 해서 내는 비용이 결국 YG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익을 배분하니까요. 그리고 회사 측에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또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번에 우리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나눌 때 그때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YG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때 우리 평론가님이 조심하시라고. 제가 사지 그랬거든요. 말라고 했죠. 네. 그때. 네. 그 기사가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가요? 다 어쨌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결국 더 큰 문제들이 터졌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금은 글쎄요. 이게 그 증권시장이 참 묘한 것이 14일에 양현석 대표하고 그 양현석 씨의 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대표 프로듀서 역할을 맡고 있던 양현석 씨가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장 마감 뒤에 시간외 시장에서는 그날 하락한 것만큼 회복을 하고 주식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현석 대표 형제가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줄었다고 보는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섣불리 들어가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보면 5거래일째 하락하는 분위기고 방송 직전까지 보니까 여전히 28,200원대 왔다 갔다 하더군요. 이게 1월 상황하고 보면 그때 5만 원 위였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도 아직 안 끝났죠. 수사 상황도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게 섣불리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를 청취자분들 바랍니다. 언론 찾아보시면요. 사실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주식 관련돼서는. 근데 평론가님은 일단 주식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주식과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좀 잘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